또 긴 하루가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드디어 일을 마치고 차에 타서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귀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백미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혹시 저 사람 나 미행하는 거야? 그래서 속도를 줄였어요. 이러면 앞질러 갈 거예요. 아니네요. 그래서 속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뒷차도 속도를 올려서 따라 붙었어요. 불안하거나 짜증내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미행당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확인하세요. 이를 확인할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블록을 끼고 우회전을 3번 연속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한 빌딩을 아무 이유 없이 한 바퀴 돌겠어요? 이랬는데도 뒤에 계속 붙어 있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라면 다음 출구로 빠지는 차선을 타세요. 하지만 바로 빠지기 직전 다시 고속도로를 타세요. 만약 뒷차도 똑같이 따라한다면 아마 미행당하는 게 맞을 거예요. 만약 도심에 있다면 자동 세차장으로 가세요. 몇 분 동안은 진정하고 대비할 여유를 가질 수 있죠. 세차를 하고도 그 차가 주변을 맴돈다면 원치 않는 불청객이 따라붙은 게 분명해요. 자, 이제 미행이 붙은 걸 확인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상투적일 수도 있지만 특히 운전할 때는 매우 중요해요. 운전하면서 당황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입니다. 몇 분 진정할 여유가 필요하다면 서행하면서 시간을 버세요. 주위를 둘러보고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세요. 안전한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사람들이 많은 카페나 주유소 혹은 경찰서 등이 주요 장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집으로 향하는 건 안 돼요. 사무실이나 친척집에 가는 것도 안 돼요. 미행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을 공산이 커요. 여러분이 가장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그를 인도하게 되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를 통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구석으로 내몰리지 마세요. 막다른 골목이나 좁은 도로, 출구 없는 길이나 주차장은 피하세요. 다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도로에 있으세요? 그래야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만일 신호나 정지 신호에 멈춰서야 한다면 앞차와의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세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해요. 차 안에 있는 채로 계속 이동하세요. 그리고 문을 꼭 잠그고 창문을 닫는 것도 명심하세요. 문을 잠그지 않을 경우 차가 정지했을 때 순식간에 누군가가 차에 탈 수 있어요. 신호에 걸렸을 때 미행자가 뒤에서 들이받을 경우 차에서 내리지 마세요. 만약 미행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을 차에서 나오게 만들기 위해 그랬던 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차에 다가온다면 앞에 비워둔 공간을 이용해 방향을 틀어 달아나세요. 북적거리는 도로로 운전하세요. 차가 많고 보는 눈이 많은 곳에서 미행하는 건 더 어려워요. 게다가 빨간불에서 여러분과 미행자가 더 떨어지게 될 확률도 높아지고요. 미행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도로에서는 따라붙지 않아요. 붙잡힐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미행자를 발견한 척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계속 힐끔거리며 보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대화하려 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을 겁주려고 따라붙은 거라면 동요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만둘 수도 있어요. 만약 그들이 여러분이 알아챈 걸 눈치챘다면 거리를 조금 벌려서 따라올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경찰에 미행자의 인상착의를 설명할 때 디테일을 알려주기 어려워져요. 오히려 이를 이용해 미행자에 대한 디테일을 기억하기 좋아요. 차 종류와 모델, 색깔, 그리고 번호판까지요. 이 정보를 꼭 확인하고 기억하세요. 하지만 뚫어지게 쳐다보지는 말고요. 만약 여러분에게 미행이 붙었다는 게 확실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차에 동승자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세요. 만약 혼자라면 핸즈프리 기술이나 음성 명령 기능으로 전화하세요. 이런 기능이 없다면 아까 말한 세차장 방법을 쓰세요. 세차를 할 동안 그 안에서 경찰에 전화하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 운전하는 도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경찰과 연락이 닿으면 경찰은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하려 할 거예요.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천천히 서행하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방향을 바꾸지 말고 한 도로에 계속 있으세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경찰이 여러분을 찾는 게 더 어려워져요. 이때야말로 여러분의 예리한 눈썰미가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차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경찰에 알리세요. 모든 디테일을 최대한 정확하게 떠올리세요. 아무에게도 전화할 수 없다면 제일 가까운 경찰서를 찾으세요. 경찰서까지 따라오지는 않겠지만 정말 대담하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경찰서에 차를 대고 경찰관이 서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차 안에 있으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안으로 모실 거예요. 병원이나 소방서에 가도 돼요. 안전하면서 미행자가 겁먹을 장소입니다.
마지막 옵션은 편의점이나 주유소입니다. 잠시 멈춘 뒤 전화를 하거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하세요. 직원은 위치와 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엔 미행자가 여러분이 안전한 곳에 도착하기 전에 공격할 수도 있어요. 계속 뒤에서 가깝게 따라붙는다면 초록불일 때 속력을 내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여러분의 차보다 미행자의 차가 더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행자의 차가 여전히 주행 가능한 정도여도 여러분의 대담성에 놀라서 미행을 멈출 수도 있어요. 이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가거나 경찰에 전화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세요. 미행자가 멀리서 따라오고 있다면 이 방법은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차가 더 큰 충격을 받을 공산이 크니까요. 만약 이 방법을 쓸 용기가 없거나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차가 많은 도로로 가세요. 미행자가 무엇을 하던 간에 다른 차와 충돌해서 시선을 끌 가능성이 높아요. 미행자를 따돌렸다면 이제 안전해졌다고 생각하거나 바로 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행자를 따돌렸다고 해도 몇 분 동안은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뒤에 차가 다시 따라붙었는지 확인하세요. 미행자를 혼자서 따돌렸다고 해도 경찰에 전화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에요. 언제 다시 쫓아올지 모르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차가 따라오고 있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실내로 들어간 후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라 걸어오고 있다면 그건 다른 영상에서 다뤄야 할 주제예요. 그럼 몸 조심하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